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함께 남겨보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영상 2가지, 저학년용, 고학년용, 그리고 각각에 맞는 수업 자료 PPT를 만들었습니다. 교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말이 살짝 어렵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시나리오 작성부터 그 다음 수업 자료 제작까지 제가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함께 보면서 실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와 함께 보실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 가시면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있고 제가 링크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영상 먼저 보고 고학년으로 가겠습니다. 고학년 학부모님께서는 시간을 넘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학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 교실은 확실히 다르죠? 아이들도 어리네요. 나온다. 야, 있다. 이거. 짜잔. 이것 봐. 어제 매트 때 랜덤 카드 뽑았다고.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우와, 나도 자세히 좀 보자. 어허, 너 구겨주면 안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해. 허풍 치사해. 닳는 것도 아닌데. 이 거룩한 카드에 너희들의 손때를 붙일 수 없다고. 야, 너 아까부터 정말 왜 그래? 뭐가?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지금은 네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잖아. 네가 걸려서 넘어졌잖아. 나도 다리 엄청 아프니까 네가 사과해. 그리고 난 지금 매직 턴스 매트 1 보느라 네가 지나가는 거 보이지도 않는다고. 네, 이런 상황 있죠. 학생들은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증인이 있거나 정확하게 본 사람이 객관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학생과 학생끼리 만났을 때에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분명 본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지만요. 중아, 선생님이 문으로 뛰어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급해서 그런 건지 친구랑 부딪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 그리고 수업 중에 울렸는데 자리에 똑바로 앉지도 않아서 허풍이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친구가 더 속상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무 생각 없는데요? 오히려 쟤 때문에 소중한 랜덤 카드가 땅으로 떨어질 뻔했다고요. 일단 그 카드는 가방에 넣어. 지금 선생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너가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잖아 라고 표현하면 이 허풍이라는 친구가 더 기분 나쁠 거니까 너가 급해서 그랬는지 잘 모를 것 같았구나, 또는 친구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구나 라면서 되게 부드럽고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즘 교실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기분이 나빠서 집에 가게 되면 그 연락을 다시 선생님께 오게 될 테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기분이 나빠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버리죠. 둬요.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싫다고요. 그러다 구겨지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안 되겠다. 일단 선생님에게 맡겨요. 얼른 줘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가져갈 거야. 안 된다고요. 다른 친구들 수업 기다리잖아. 빨리 줘요. 아 진짜 씨. 아, 네. 소중한 카드가 떨어졌다고 해서 욕설을 했네요. 아, 주우면 되지 않나요? 내가 매트 1을 뽑으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설날이랑 추석 용돈까지 다 써서 겨우 뽑은 건데 선생님 때문에 바닥에 떨어져서. 5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 풀어볼게요. 화났죠? 기분 나쁘죠, 지금? 호풍이가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네. 다른 아이들 수업을 방해하면 안 되니 지금은 돌려줄 수도 없고.
나중에 돌려줘야겠네. 어떻게 보면 매트 1 랜덤 카드인데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악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찌를 거예요. 매직 트윈스처럼. 수업은 10분 뒤에 같이 와야 해요. 야, 허풍 시끄러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허풍아, 친구들 불편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요? 전 그게 더 불편한데요. 지금 저는 노래를 꼭 불러야겠는데요. 허풍아, 꼭 부르고 싶으면 작게 하면 되잖니. 그럼 재미없는데요? 선생님 부르는 게 너무 많으시는데. 이미 기분이 나쁘니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도 네, 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중한 랜덤 카드를 쓰레기처럼 버리셨겠죠. 허풍, 그건 네가 떨어뜨린 거지. 선생님이 버리신 게 아니잖아. 넌 조용히 해. 허풍아, 친구가 있네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런데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하지도 못하고 넘어가죠. 안타깝죠? 손 있잖아. 여기 대세버려. 됐습니다. 또 낙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정말 우리 허풍이 너를 때렸다는 거니? 아 진짜라고. 날 때리고 매트 1 랜덤 카드도 쓰레기통 버렸다고. 학부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사건이 가장 커지는 경우죠.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오해 또는 어떤 사건들이 부모님끼리 연락되어서 부모님과 교사와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사건이 심각하면 부모님께서 오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오면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체벌을 해? 그렇죠? 허풍이 말만 듣고서 그러지 말고 선생님께 가서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말고가 어딨어요? 아니 지금 우리 허풍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아빠 나 못 믿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또 믿을 수밖에 없죠. 아들이 나 못 믿어요 라고 부모님께 말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다가도 감성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믿지. 그래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니 조용히 하고 빨리 교무실로 가봐요. 가자.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애를 밀치고 체벌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적 없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돼서 잠시 맡아주려고 달라고 했는데 허풍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절대 밀거나 체벌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아니 우리 허풍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라고까지 하셨습니까? 아니 허풍이 아버님, 이거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시킨 게 아닌데 내 아들이 손바닥을 놓고 빌었다고요? 네, 이렇게 사진까지 있으니까 아까 의심하시던 아버지까지 선생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아이들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겠다는 겁니까? 사과만 하면 될 일인데 왜 일을 키우시려고 그래요? 허풍이 어머니, 제가 사과할 일은 없었습니다. 말이 아예 안 통하시네. 교장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교장 선생님과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 안 돼. 네. 참, 이런 사건들은 꼭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죠. 교사를 지켜주는 관리자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학부모님과 연관되면 왜 많은 분들이 학부모 편을 듣고 교사를 안 믿어주시는지 참 억울하긴 하지만 또 증거도 있고 뭐 이런 사진도 있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교사한테 사과하고 끝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사 입장에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긴 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과하셨다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쵸.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렇게 토닥거리지면 안 되죠. 본인이 사과시켜놓고. 시계 공부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왜요? 쌤이 웃지 않으니까 저도 힘이 없어요.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있죠.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 물론 학생들이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한 것도 맞고 사실 모두가 기분 좋게 하루가 끝나면 최고의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과까지 하고 부모로부터 공격당하고 관리자로부터 지적을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어서 볼게요. 이거 몇 시 몇 분일까요? 허풍아, 너 아까 전부터 자꾸 선생님한테 왜 그래? 그러게, 아직 삐져있냐? 내가 애기냐? 삐지게? 너 매트윌 랜덤 카드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그 사진 엄마한테 보여준 거야? 무슨 사진? 허풍이가 일부러 선생님 골탕 먹이고 비는 척 할 테니까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라고. 넌 조용히 해. 비밀이라 했잖아. 지금 사진까지 조용. 수업에 집중해주세요. 네. 어제 매직 테니스 왔냐? 악당을 물리치는데 내 속이 시원해지더라고. 그래? 난 학원 가느라 못 갔는데. 난 엄마가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 너희 엄마가?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쉬라고 하던데? 허풍, 네가 언제 맞았어? 너 설마 거짓말한 거니? 뭐래, 저리 가. 너네는 매직 테니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난 매트 2. 나도 매트 2가 좋긴 한데. 에이, 그래도 매트 1이지. 내 매트 1 랜덤 카드가 지금 인질로 잡혀있으니까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으려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선생님 에너지가 거의 바닥이야.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 퇴근하시는 길에 힘이 없어서 다 떨어지는 상황이고 선생님 힘이 없으면 교실에서 학생들이 또 같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건을 보관했으면 집에 가기 전에 돌려주었다거나 뺐을 때 몇 시간 뒤에 또는 집에 가기 전에 돌려줄게 라고 학생을 조금 안심시켜줬다면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져가서 지금 기한을 안 뒀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 아이. 너 얘 아는데? 일어나보려 안 왔어. 맞아. 악당 보스가 생겨나더니 오늘 완성됐어. 악당 리스트에 방금 허풍이 제목됐어. 우리를 좋아해주는 친구들은 모두 정의의 매트 2일 거라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까지 돼버렸어. 아, 진짜. 더 늦기 전에 체포해야겠어. 빨리 와, 매트.
저학년용으로 만들어줬죠. 와, 매직 트윈스다. 이 꿈인가? 어디 악당이 나타난 거야? 나타났지. 악당이.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악당이 아니야. 뭔가 이상해. 얘 악당 맞아? 방심하지 마. 이 친구 오늘 교권 침해하는 행동을 내가 봤어. 게다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 소동이 벌어졌어. 너 선생님을 괴롭히는 악당이었구나. 아니야, 나는 그저 얼른 줘요.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가져갈 거야? 안 된다고요. 다른 친구들 수업 기다리잖아. 빨리 줘요. 아, 진짜, 씨. 매트 1 랜덤 카드가 더러워져서 그게 속이 상해서. 뭐야? 너 겨우 랜덤 카드 하나 더러워졌다고 선생님을 힘들게 한 거야? 하지만 허풍이는 웃고 있었어. 선생님 체력이 바닥난 건 그때야. 너 정말 악당이구나. 아니야, 나는 그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매직 트윈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라고. 그럼 내가 왜 악당이야? 이거 봐. 악당 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허풍. 너 맞지? 이 무섭게 생긴 악당이 나라고?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만 공격하지 마세요. 네, 혹시나 했는데 또 특히나 이런 교권 침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면 교사들이 말리죠.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모든 걸 감싸주다 보면 아이가 제대로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별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라면서 이를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다 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풍이는 매직 스위스를 좋아하는 착한 아이예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조금 과격해진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을 곤경에 빠뜨렸었죠. 맞아요. 선생님의 에너지는 현재 제로예요. 그리고 이미 악당으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가 악당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잡는 게 저희의 일이기도 하고요. 제발요. 허풍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랜덤 카드를 압수당해서 화가 나서 좀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지도를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선생님, 물론 일부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죠. 회처리를 해주면서 선생님이 잘못한 만큼 때려라. 요즘에는 사실 그 지도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서로 잘못을 확인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착한 친구네요. 그래도 괜찮아, 푸네. 절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신지 몰랐어요. 매트! 선생님의 에너지가 점점 채워지고 있어. 이 정도면 풀파워. 풍의 악당 수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군. 허풍이를 지키려는 선생님의 마음과 반성하는 허풍이의 마음이 합쳐져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어서 악당 수치가 내려갔어. 허풍이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허풍 어머니. 괜찮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좋은 어머님이죠. 허풍이가 집에 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사실이 너무 기특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본인이 오해한 부분들과 잘못한 부분들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때가 돼서야 담임 선생님의 에너지가 풀 충전이나 90 이상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도 사과를 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훈훈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학년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고학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러주셨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좋아. 이번 사건도 출입한 에이스 나
나의 결이 반드시 어떤 비밀이 있는지 풀어내서 해결하겠어. 선생님이 쓰러진 문제를 하려고 한답니다. 내 이름은 나이결. 우리 학교 출입반 에이스지. 보통은 학교 사연함으로 들어온 사건을 해결해주고 있어. 물론 들어보면 별거 아닌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나중에 강력 사건도 멋지게 풀어내는 경찰이 되기 위한 나만의 훈련 과정이야. 이번에는 작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안경진 선생님이 쓰러졌다고 도와달라는 아이들의 의뢰를 받았어. 조금 덜렁대긴 하셔도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이결, 네가 우리 반에 웬일이냐? 안녕? 출입반으로 사건 의뢰가 들어와서 조사 중이야. 누가 보면 네가 형사인 줄 알겠다. 뭘 알아내려는 중일까? 글쎄, 누구에게 뭐부터 물어보는 게 좋을까? 응? 너가 좀 도와줄래? 내가? 내가 왜? 난 아무것도 몰라. 이기적의 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정황만 있고 물증이 없으면 입증이 곤란한데. 담임 선생님께서 뒷판을 꾸며주시는데 담임 선생님 사진에 못생겼다고 학생들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잠깐만. 응?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에 찍은 거야. 선생님께서 아이들 이름을 외울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을 하셨다 했거든. 너 학년 초 졸업식 때 찍지 않나? 학년 초에 찍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저귀 이름을 잘못 넣으셨어. 뭐야. 그래서 수정해서 다시 걸겠다고 하셨는데 기저귀가 싫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새로 찍었지. 그럼 사진 속의 낙서도 지난주에 쓰여진 거네? 언제 이런 게 쓰여 있었지? 여담이긴 하나, 네, 교실에서 학생들이 남의 반 교실, 다른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제외하고는요. 뭐야 너희들? 태결아, 할 얘기가 있어. 아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하지 못했는데 할 얘기? 뭔데? 우선 이것부터 볼래? 반 단체톡이야? 이게 뭐? 지난주 내용부터 자세히 봐줘. 단체 톡방에서 선생님을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그 두 명의 친구가 있는 것처럼 교실에도 선생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는 친구들은 소수의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이 소수의 친구들의 행패가 무서워서 쉽게 말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 반 전체의 분위기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들이나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주면 그런 분위기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진 합성을 하는데 꽤 소질 있는 사람이 만든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그 애가 주도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단톡방에서 나왔어. 네, 단톡방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학교에서 웬만하면 금지라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 방에 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혹시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상황을 캡처해서 바로 나온 다음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 내용을 아셨니? 글쎄, 잘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부터 선생님은 휴대폰을 수에서 놓지 않으셨어. 휴대폰? 응. 수업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고 그때마다 표정이 슬퍼 보였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제 이상한 말을 하셨어. 무슨 말? 어젯밤에 내가 친구에게 문자를 하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쉬는 저녁에 문자를 하는 건 실례야 이러시면서 혼잣말로 왜 그 엄마는 늦은 밤까지 선생님에게 문자를 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것 같아. 학부모님과 뭔가 연관이 되어 있나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집에 계신다고 하더구나. 해결이가 원인을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너에게만 네, 절대 이렇진 않습니다. 다른 드라마니까 사람들한테 드라마로 말하면 봐주시면 된다. 좋겠습니다.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이틀 전 자신의 학교에서 숨진 선생님, 저 해결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선생님!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사례, 뒤따른 교권 보호 대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참 착하고 대견스러운 친구네요. 교실에 이런 친구 몇 명 안 있어도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담임이셔서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학교를 시끄럽게 하고 어수선하게 만든다고 출입원을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선생님은 응원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저는 경찰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 모두 선생님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모두? 네.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아까 그 남학생 기자기 어머니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일이 힘들으니까 힘들었나 봐. 해결이가 걱정 많이 했나 보네. 며칠 쉬고 학교로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럼 저는 갈게요, 선생님. 푹 쉬시고 건강하게 학교로 오세요. 그래, 해결아.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 기자! 어디가? 내가 보낸 초대장을 보지 못했니? 네가 초대장을 보내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꼭 참석해야 되냐? 너가 주인공인데 없으면 섭섭하지. 왜? 뭐 찔리는 거 있어? 내가? 왜? 전혀 찔리는 게 없는데?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자. 드디어 비밀이 풀렸어. 너희들 중 한 명은 평소 지각을 하고 준비물로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에게 잔소리를 들었어. 그러던 중에
단체 사진에 이름 잘못 쓴 일이 생겨났고 이걸 빌미로 선생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지. 증거 있어? 왜 화를 내지? 난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탐문을 통해서 정황을 확인했고 증거도 이미 확보했어. 모두 이기적 네가 올린 거라는 아이들의 증언도 확보했지. 그런데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지대해 오셨던 선생님이 이 정도로 쓰러지셨다는 게 이상했어. 그래서 난 선생님 댁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비밀이 풀렸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든 다 거짓말이야.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것 봐. 선생님이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신 거잖아. 아니? 선생님은 너희가 상처받고 피해가 돌아갈까봐 침묵하신 거야. 그런 사실을 맞는 것도 나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곳으로 전달하는 것은 위법이거든. 너희들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거였다고. 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단톡방에 혹시 친구를 놀리는 합성 사진이나 안 좋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이 재밌다고 다른 친구가 있는 카톡방에 옮기는 거, 만든 친구 별개로 유포하고 전달하는 친구들도 함께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댁에 갔을 때 나는 비로소 의문이 풀렸어. 선생님이 쓰러지셨던 이유, 바로 휴대폰이었어. 무음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쉴 새 없이 반짝이는 화면만 봐도 정신이 없고 마치 벨소리가 들리는 듯 착각이 들어서 너무 시끄러웠어. 잠깐만 나도 이 정도인데 선생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굴 왜 이래? 엄마, 선생님이 날 때렸어. 뭐라고? 선생님이 널 때렸다고? 아니 애한테 손찌검이라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곤란해요. 당장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이거. 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맞았다고 하면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받으시고 화나실 거 분명 이해합니다. 정말 교사가 학생을 때렸다면 이미 그것은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큰 사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 진짜 그렇다면 당연히 신고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인데요. 학생들이 하는 말과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은 일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한국을 해도 되냐고요? 선생님은 이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시다 결국 쓰러지신 거야.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이 작은 거짓말을 하게 됐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쓰러지셨을 때 나도 엄청 겁먹었다고. 우리 지금 당장 선생님께 가자. 가서 용서를 빌고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오자고. 그래, 다 같이 가자. 기저가, 너도 갈 거지? 당연하지. 너희들도 왔구나. 기저가.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괜찮아, 기저가. 선생님이 기저귀를 많이 이해 못해줘서 선생님이 미안해. 선생님께서는 최근 발생되고 있는 교육 현장과 관련된 사건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걱정됐다고 하셨다. 그래서 가급적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려다 쓰러지신 거였다고. 이번 일을 계기로 반 학생들은 선생님께 정식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이전보다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듯하다. 선생님과 학생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교권 침해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해결, 이번 사건도 해결! 실제 학생들도 뭔가 선생님이 다치거나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사소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놀리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님께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사건이 커졌습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살짝 아쉽긴 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 것은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국 이것이 부모님과 연결이 되면서 부모님이 지속적인 거의 끊임없는 연락과 신고 등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거잖아요. 그럼 기저귀가 집에 가서 이렇게 되었고 사실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거짓말했다 라는 내용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부모님께서도 사실은 학교에 연락을 해서 사실 제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까지 했다면 더 깔끔한 결말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다루어져 있지 않아서 혹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학년과 고학년 각 학년에 맞게 내용을 조금 각색하고 만들어 보려고 한 노력이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아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많이 포함시켰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친구가 주도하고 다수의 친구들이 이를 걱정하고 또는 그냥 지켜만 보는데, 이 다수의 친구들이 말려주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영상과 관련해서 수업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이 교권 침해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본 영상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상을 보고 수업을 받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좋고, 혹시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실과 학교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을 얘기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시면 질문들이 있거든요. 함께 이야기해보자. 교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혹시 아지 않는 분들은 이를 참고해서 가정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훨씬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교육 영상 2가지를 보면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생각과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참여한 만큼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면서 저도 반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속상하고 싫어할 일들을 미리 차단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교사들도 이 영상을 교육하면서 저처럼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